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글러브는 바로 김태균 모델 A2K 은퇴 기념 한정 모델 이 제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둘 다 저한테 가공이 들어온 제품이고, 얘는 가공이 완료된 거, 얘는 가공 전의 모습이에요. 자, 이 글러브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물론 저한테 가공을 받으신 것도 있지만 형태적으로 봐서 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밑에가 4칸. 그렇죠. 힌지가 4칸. 자, 앞에 영상에서 제가 구보타 슬러거 힌지가 5칸짜리를 말씀드렸어요. 와이드 힌지에서 실패하는 경우 대표적인 거 야수 글러브에서 나온다 그랬죠. 네. 어떻게? 이렇게 반을 딱 접어버린 경우. 가운데를 펴지지도 않게 만든 경우가 있었고, 또 다음에 리뷰를 하겠지만 설명을 하겠지만, 자, 바닥이 와이드 힌지 스탠다드 타입의 일루미트예요. 이것도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얘는 안쪽으로 접어버렸죠. 밑에는 좁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밑에는 이렇게 좁아졌는데 가운데 빵은 이만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키조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는 닫으면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 딱 잡으면 여기는 이만큼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포구 지점은 어디죠? 여기. 여기다 놓고 오므리면 돌아요. 도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 일로 치고 나가요. 그 결과 뭐죠? 벌써 이 끈이 끊어졌어요. 즉 밑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잡은 상태로. 이해 가시죠? 그러면 공은 어디로 이쪽으로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꽉 쥐면 더 좁아지죠. 힌지의 기능이 완전 상실돼 버린 거예요. 잡다 보면 계속 외부로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끈이 쉽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길을 낸다 그래서 접을 때 가이드라인은 이쪽으로 잡아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혀 아랫벽 윗벽으로 봤을 때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을 이쪽으로 잡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문제점. 그래서 내야 글러브든 일루미트든 똑같아요. 힌지를 잘못 인지를 하고 있다면, 힌지 사용법, 와이드 힌지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각설하고, 자, 이 4칸짜리 미트의 이제 특징은 뭐냐? 이게 넓다라는 건 뭐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와이드 힌지의 개념. 자, 아랫벽 윗벽에서 물린다, 아랫벽에서 눌린다. 그럼 이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아랫벽에서 윗벽까지, 즉 힌지 쪽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물린다라는 거죠. 네. 이 장점, 즉 백핸드로 갔을 때 이런 데가 잡힌다라는, 심지어는 이런 데도 딱 물릴 수 있는, 즉 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을 잡으면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게 이만큼이 다 공을 잡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가 다 공을 잡는 포인트, 이 모든 면이 다 포인트여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넓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럼 여기는 커지고 여기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넓으니까 안 물려요. 안 물리니까 힘을 줘. 근데 손이, 일루미트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즉 공이 있는 위치보다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쥐어짜서 바닥이 좁아져요. 근데 힌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와이드 힌지를 넓게 바깥쪽으로 개념을 유지해 준다는 방향. 그래서 아랫벽을 넣었을 때 윗벽이 어느 각도, 어느 정도 폭에서 물려야 될지를 감안하고 길을 들이시면 그런 실수를 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4칸짜리 와이드 힌지의 일루미트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바닥에 주름이에요. 어디냐? 바로 힌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올라오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거는 제가 닭발 미트 편에서도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도, 이제 밸런스 부분에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근데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구면이 너무 넓어서 꽉 쥐는 현상이 생기다 보면 이 힌지를 중심으로 요만큼이 올라가게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즉 내피랑 바닥이 같이 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피기도 되게 힘들어요. 거기가 울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또 열어서 보정하고 보강, 가죽 잘라서 요 아랫부분에 또 이만큼 잘라서 집어넣어요. 안 울게. 그럼 어떻게 돼요? 빵도 넓은데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 전에 그 A2K 닭발 밑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반달 모양을 여기다 뭘 집어넣어 놨어요. 안 움직여. 그리고 빵은 팡팡하게 넓게 만들어놨어. 공 다 튀는 거예요. 자, 제작상의 문제라는 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처음부터 다 우러나왔어요. 힌지에 균형감이 아예 없죠.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벌써 이만큼 울었어요. 여기가 속 안을 보면 이 내피도 다 울어 있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이렇게 울럭불럭 대꾸복구가 되게 심하게 나왔죠. 네, 바닥에 뜬 게 아니라 이거는 속끈을 끼는 과정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DIY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얘도 처음에 약간은 그랬었어요. 그거를 제가 다시 속끈 밸런스 잡으면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러브가 나왔을 때는 내가 이 부분을 잡아서 피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보고 이거 셀프 DIY에서 펴라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피는 방법은 안에 컴파운드를 바른다고 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끈의 텐션과 이 속끈의 텐션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하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잡는 걸 좀 권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울죠. 이런 현상들이 이걸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넓은 와이드 힌지의 미트류, 일루미트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포구 정확한 손바닥이나 포구 지점으로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꽉 쥐어야 돼요. 당연히 쥐어야죠. 어떻게 이게 아니라 꽉 쥐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살짝 요 라인 따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떤 요령을 가지고 만지느냐. 요거는 닭발과도 동일한, 나중에 세상에 나쁜 글러브 없다 파트 벌써 9이 되려나? 그 닭발 밑에 편에서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리겠지만 매만지는 몸은 똑같아요. 1번 이 라인을 잡아주고 아랫뼈, 네, 뼈대를 잡아주고 1, 2, 2, 1 하는 건 동일한데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잡아서 당긴다는 느낌,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벽을 잡아주시면 이게 어쨌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손에 관절을 했을 때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죽이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든 속으로 이게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 손과 딱 일체되지 않고 조금 더 큰, 즉 팜이 넓은 가죽 같은 경우는, 넓은 글러브 같은 경우는 울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미국형에다가 바닥이 좀 넓어. 4칸짜리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 튀어나오는 거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자라는 거죠. 길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이게 튀어나올 때마다 이쪽을 좀 만져주면서, 즉 가죽을 이렇게 당긴다라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잡아주면, 그리고 주먹을 써주고 내 관절 내만져주면 요게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경우에는 거기를 맞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죠. 왜? 만나는 점이, 공이 만나는 점이 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산을 만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밀고 들어가면 벽면이 눌러주는 순간, 그 눌러주는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포구면을 좀 좁혀주시고 내 관절에 맞춰서, 그리고 아래 우는 부분은 좀 더 넓혀주신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이 힌지 부분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만질 때도 공을 일부러 좀 손바닥 아래, 내 손 힌지 바로 위에다 두고 이렇게 매만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보면 좁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좁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잡히는 밑을 이렇게 만들어서 못 잡게 만드는 경우.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2800 모델, 2800 모델 지금 샘플이 없네. 2800 모델과 손등은 동일한 스타일이에요. 검지 하나가 빠지는 스타일인데, 이 미트를 착수를 권해드릴 땐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 이 계열들은 손가락을 이 빼는 자리에 빼지 마시고 그대로 밑으로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몰아서 이를 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어요. 바닥이 넓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밑으로 쏠리게 되면 내 포구 지점이 더 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면 내가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데 내 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잘 못 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류의 미트는 211 착수, 특히 4칸짜리 211 착수하면 여지없어요. 다 좁아질 거예요.
아까 요런 미트 같은 경우도 와이드인지 미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다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뭘 하냐 211로 끼고 이렇게 꽉 쥐어요. 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111 끼는 스타일에서 특히나 손이 작으신 분들, 손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네, 관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손이 작다면 2800 모델이나 요 모델 같은 거 손을 그 밑으로 그대로 집어넣으셔서 착수를 하시고 관절 매만져 주시고 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검지 부분이 아닌 엄지검지 사이가 포켓이기 때문에 암만 때려도 안 아파요. 그래서 좀 더 검지를 민감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손까지 집어넣으면 빼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끝에 걸렸을 때, 웹 쪽에 걸렸을 때도 힘있게 내가 물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그를 해도 안 빠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800 모델 공동 구매했을 때 손님들 제가 가공해서 나갈 때 다 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지를 빼는데 제품마다 좀 틀려요.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검지가 빼기 힘들다, 아니면 검지를 빼는데 계속 이 모양밖에 유지가 안 된다, 손이 작으니까 막 여기 살짝 빠져서 막 이렇게 되고 있다, 절대로 공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그 구멍 밑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으로 착수하시는 것도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 미국형 요런 스타일의 손등 모양을 갖고 있는 미트를 갖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해드려요. 착수법 하나 때문에 글러브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제가 나중에 단아까 모델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닥이 넓은데 착수까지 잘못한 경우, 그랬을 때 왜 우는지도 제가 영상을 남겨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 이런 손등에 뭐 미트가 있다, 일루 미트가 있다라면 속는 셈 치고 한번 검지를 속으로 집어넣어서, 끝에 몰아서 끼는 게 아니라 111 낀 상태에서 검지만 여기가 아닌 속으로 집어넣어서 착수해서 쓴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형 미제 미트 같은 경우 특히나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 부드러워요. 이거 이 뼈대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네, 스펙 자체가. 그게 또 물러서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충분히 그 스펙 그대로 메이저리거들도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양을 바꾸지 않고 원형 그대로의 모양에서 내가 여기 공이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여기 그렇다면 정면 캐치볼, 그렇죠? 포핸드는 뭐죠? 여기. 백핸드는 여기. 지금 뭐예요? 팔뚝의 회전. 네, 이걸로써 내가 백핸드로 갈지 정면으로 갈지 포핸드로 갈지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미트질을 롤링을 해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정말로 2021년 최고의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270 몇 번이지? 하타케야마 일루미트. 네, 3명을 거친 일루미트. 저는 그 영상이 제가 작년에 찍은 영상 중에 최고의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보세요. 네, 같은 미트를 3명이 거쳤는데 왜 다 두 분은 다 이걸 공이 튄다라고 했을까? 네, 제가 길들인 미트가. 거기에 나온 내용이 사실 야수 글러브에 접목돼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트를 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자꾸 튄다라고 하면 그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루미트와 관련된 영상 많이 보시면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러서 계속 일루미트만 몇 편을 연속으로 찍을 거예요. 제가 가공 작업도 좀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왼손은 왼손끼리, 내야는 내야끼리. 손이 익어야 되니까 미트는 미트끼리, 뭐 일루는 일루끼리 하는 편인데, 이제 일루미트 영상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이어서 가면 손님들이 좀 연결해서 보다 보면 좀 많은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태균 모델, 이거는 2800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 즉 여기가 힌지가 없죠. 근데 여기만 4칸짜리 힌지라는 거, 요 부분의 특징을 이해하고 쓰시면,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좀 커요. 몇이 나오냐? 얘는 12.25 사이즈가 나와요. 12인치가 아니라. 근데 느낌적으로 거의 12 반 느낌 가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가 더 좁아요. 예. 기존에 나왔던 윌슨 닭발보다 여기가 좀 좁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길이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요 미트 몇 개 출시가 안 됐지만, 와이드인지 4칸짜리 윌슨 미트는 거의 보기가 좀 드물잖아요. 뭐 기성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요 느낌으로 길을 들여서 쓰신다, 이것만 잊지 않고 사용하시면 큰 오류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일루미트가 공을 놓친다, 잘 안 담긴다 하면 211 끼고 계속 밑에를 좁히는데 신경 쓰시는데 역발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으면 편하다 그랬죠. 우리가 맨손으로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손이 들어가면 잡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손이 들어가면 튀어요. 네, 더 쥐겨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나온다? 그럼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어 위주로 검증 위주로 잡으면 힌지 쪽도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뽑기가 이렇게 잘못 나온 글러브들은 될 수 있으면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다시 이제 밸런스부터 새로 글러브 제작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잡으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4칸짜리 이어서 갈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미즈노 프로 이승엽이라고 지금 출시된 제품인데, 요 제품에 대해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과 이 4칸짜리 활용법. 아까 봤던 요 4칸과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요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모델, 닭발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